자, 일단은 도형의 이동에 가장 기본인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있는 페이지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사실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직선의 평행이동,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의 평행이동 해가지고 사실 조금씩은 겪어서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를 나한테 배웠던 친구 같은 경우엔 내가 2차 함수를 설명하면서 고등학생식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총정리를 해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표를 몇 개 그리셔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정의 내리도록 할 건데요. 정확하게 수학적 의미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수학적인 의미를 들여가면서 문제를 내기에는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 그려버리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그렇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그냥 대충 간단한 연산 정도, 그리고 함수를 찾아낼 수 있는 거, 어떤 함수를 어떻게 평행이동하면 뭐가 되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 우리가 되고 있으면 충분히 내신 문제 푸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여기다가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평행이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는 것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는 것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동시에 평행이동하는 것.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그리시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점 X, Y, 그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에는 점 2,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적을게요. 자, 일단 점의 평행이동을 먼저 보도록 할 거고요. 오른쪽에서 함수의 평행이동을 이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점의 평행이동 볼게요. X, Y다라고 하는 점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X 플러스 P, Y가 되고요.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X, Y 플러스 Q가 되고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동시에 평행이동 시키면 X 플러스 P, Y 플러스 Q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 마이너스 3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내가 평행이동을 시키면 7, 마이너스 3이 된다 이거야. X축의 방향으로 5칸 끌고 간다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번에는 이 녀석을 Y축의 방향으로 선생님이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그러면 2, 마이너스 5가 되겠지.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면 밑으로 2칸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이제 동시에 시키면, 예를 들어서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동시에 평행이동을 시키면 그러면 7, 마이너스 5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평행이동은요, 점에서의 평행이동에 풀이하는 방법과 함수에서의 평행이동을 풀이하는 방법이 다른데, 점에서 평행이동을 풀이하는 방법은 뭐라고 적어주냐, 여기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p, y 대신에 y 플러스 q. 자, 이거를 대입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적읍시다. 뭐 요건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함수의 평행이동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함수 fx, y는 0. 자, 이게 이제 x와 y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란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아까 얘기했지만 평행이동은 점과 함수에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알겠죠? 대칭이동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 평행이동은 점에서의 평행이동과 함수에서의 평행이동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x, y는 0이다라는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fx-p, y는 0이 됩니다.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fx, y-q는 0이다가 돼요. 그 다음에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동시에 평행이동 시키면 fx-p, y-q는 0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 볼 건데요. 너네한테 익숙한 함수, 아주 익숙한 함수죠. y는 2x제곱을 가지고 볼게요. 자, 이거 이제 중학교 3학년 수준입니다. 여기는.
자, 이 녀석을 내가 지금부터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럼 y는 2x제곱이 y는 2의 x-3의 제곱이다가 되겠지. 그죠? 이거 p만큼인 거지.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볼 건데, 자, 그러면 얘들아, 너희들은 뭐를 알고 있냐면 2차 함수에서 얘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y는 2x제곱 마이너스 5예요 라고 알고 있어요. 그치? 뒤에다 마이너스 5 붙이면 돼요. 이렇게. 그치? 근데 사실 뒤에다가 마이너스 5를 붙이기 전에 사실은 어떤 풀이가 있었던 거냐면, 지금 여기에 y 플러스 5는 2x제곱이다 해서 이 5가 이항되면서 마이너스 5가 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동시에 평행이동을 시키면 y 플러스 5는 2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서 5를 이항시켜서 너네가 알고 있는 그 꼴 y는 2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5다가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함수에서의 평행이동은 어떻게 푸느냐? x 대신에 x 자리에 x-p를 대입하고요. y 대신에 y 자리에 y-q를 대입해서 푼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지금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했을 때, 잘 보세요.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 x-3이 들어갔고,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 y 플러스 5가 들어갔습니다.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 x-3과 y 플러스 5가 들어갔죠.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이상했었을 수 있는데, 나는 중3 애들한테도 똑같이 질문해요. 이상하지 않니? 뭐가 이상하지 않냐라고 한다면,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인데, 그러면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가 되는데, 이건 기본이잖아, 그치? 자, 근데 왜 p는 반대부호로 들어가고 왜 q는 그 부호가 그대로 들어가는지가, 이게 궁금했었어야 돼. 이거 이제 중3 애들한테도, 동윤아, 내가 너한테 2차 함수를 가르쳐 주면서도 이게 궁금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 기억나니? 안 나지? 기억나요? 이게 궁금해야 돼. 사실은 x의 부호는 반대로 들어가고 y의 부호는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실은 그냥 너네가 외우기 쉽게 만들기 위해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형태인 거지, 원래대로였다면 y의 부호도 반대로 들어갔던 거야. 왼쪽에서 y-q로. 알겠지? 이 봐봐. y축으로 5만큼 y 플러스 5로 이렇게. 그래서 y의 평행이동의 부호도 반대로 들어갔던 건데, 이걸 평행이동 이항을 시켜놓고 나니까 마치 그대로 들어간 것처럼 보였던 거일 뿐이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을 정리하도록 할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대칭이동. 자, 대칭이동은 우리가 크게 가장 기본 대칭이동을 여기서 다룰 거고요. 기본 대칭이동 말고 조금 더 어려운 대칭이동은 뒤에서 다룰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기본 대칭에 몇 가지가 있느냐? 기본 대칭에 5가지가 있습니다. x축 대칭, y축 대칭, 그 다음에 원점 대칭, 그 다음에 y는 x 직선 대칭,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직선 대칭. 자, 이렇게 5가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점과 함수를 따로따로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더 쉽습니다. 평행이동보다 더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점과 함수의 똑같은 방향으로 적용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너네가 대칭이동을 최초로 배운 건 중학교 1학년 때 좌표평면에서 점 찍을 때 최초로 배우긴 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두 선분 사이의 길이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어떤 점을 x축 또는 y축에 대칭이동을 시켜서 풀기도 하지. 대칭이동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면은, 니네들 여기가 이제 3,1이다라고 해볼게.
이걸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로 오지. 그럼 3,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이런 거 찾을 수 있잖아. 그지? 자, 지금부터 이거를 어떤 수식화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수식화해서 문제를 풀겠다. 문제 적용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점 x, y를 먼저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든 점도 볼게요. 예를 든 점은 이제 점 2, 마이너스 3을 가지고 볼 겁니다. 자, 점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함수 보도록 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평행이동은 점에서의 평행이동과 함수에서의 평행이동이 다르게 적용이 됐죠. 점에서의 평행이동은 잠깐 위로 올라갈게요. 점에서의 평행이동은 x축으로 p만큼이면 x 대신에 x 플러스 p, y축으로 q만큼이면 y 대신에 y 플러스 q. 이게 점에서의 평행이동이고, 함수에서의 평행이동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y 대신에 y 마이너스 q. 이게 함수에서의 평행이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 시킬 때와 함수를 평행이동 시킬 때가 다르게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달랐지만 대칭이동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먼저 해줘야 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x축 대칭이동 시키면 아까 내가 예를 들어준 점에서 볼 수 있듯이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알겠죠?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적어주면 돼요. 자, y축 대칭이동 시키면은 x의 부호가 바뀝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적어주면 됩니다. 원점 대칭이동 시키면은 x랑 y의 부호가 모두 바뀌어서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적어주면 됩니다. y는 x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은 여기 밑에 있는 이 두 가지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물론 나옵니다. 출제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비중은 지금은 그냥 무난한 그냥 노멀한 정도의 비중이라면 여러분들이 수학 하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 비중이 갑자기 엄청 중요해집니다. 얘네들의 비중이. 수학 하를 배우기 전까지는 그냥 y는 x 직선이야, y는 마이너스 x 직선이야, 그거에 대한 대칭이야, 이렇게까지만 배우는데 수학 하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얘네들의 비중이, 중요도가 확 올라가요. 확. 알겠죠? 그래서 자, y는 x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면 x와 y의 자리를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지금 저거만 두세요. 이 개념은 수학 하에서 배웁니다. 역함수의 개념이어서요. 우리가 함수를 반대로 보는 함수를 수학 하에서 배워요. 그걸 역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역함수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은 x와 y의 자리를 바꾸며 부호를 반대로 적어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이 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 y라고 하는 점은 x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x, 마이너스 y다가 됩니다. y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마이너스 x, y가 되고요. 원점 대칭 이동을 시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고, y는 x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키면 y, x가 됩니다. y는 마이너스 x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2,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는 점을 x축 대칭 이동 시키면 2, 3이 됩니다. 자, 한번 점 찍어놔 볼까? 자, 여기가 지금 2, 마이너스 3의 점이 하나 있어. 근데 이거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키래. 그럼 일로 올라올 거 아니야? 그치? 일로 올라오면 이 점이 뭐가 되겠어? 2, 플러스 3이다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2, 3이 되고요. 자, 이번엔 이 점을 y축 대칭 이동을 시킨다. 그럼 이 왼쪽으로 올 거 아니야? 이 왼쪽으로.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어야겠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결과적으로 이제 그림을 봐도 알 수 있지만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원점 대칭 이동 시켰으면 x축 대칭 이동과 y축 대칭 이동을 동시에 시킨 거기 때문에 x랑 y의 부호를 둘 다 바꿔주시면 되고요. y는 x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이게 x랑 y의 자리를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 2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자리를 바꾸며 부호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3,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내려가기 아니라 여기 쪽으로 가셔서 함수 보도록 합니다. 함수. 자,
함수 fx, y는 0.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예를 들 거냐면 내가 함수 2x-3y 플러스 1은 0. 자, 이 직선을 예를 들게요. 이 직선.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대칭이동은 계속 얘기합니다. 세 번째 얘기예요. 평행이동이랑은 다르게 점에서의 대칭이동과 함수에서의 대칭이동이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동일하다. 그래서 fx, y가 fx, y는 0이란 함수로 바뀌게 되고요. 두 번째는 y축 대칭이동을 시키면 x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f x, y는 0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원점 대칭 이동 시키면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동시에 시킨 거기 때문에 x와 y의 부호가 모두 바뀌면 될 거고요. y는 x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키면 y와 x의 자리가 바뀌면 될 겁니다. y는 x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키면 그러면 자리가 바뀌며 부호가 바뀌면 될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저기는 저 직선 2x-3y 플러스 1을 x축 대칭 이동시키면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니까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이란 직선으로 바뀌어요. y축 대칭 이동시키면 x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으로 바뀝니다. 원점 대칭 이동을 시키면 x와 y의 부호가 다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으로 바뀌고요. y는 x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x랑 y의 자리가 바뀌어야 되니까 2y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으로,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x랑 y의 자리가 바뀌며 부호가 바뀌면 되니까 마이너스 2y 플러스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쉽죠?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위에서 배운 평행이동과 아래에서 배운 대칭이동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그냥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모든 도형들을 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너네가 지금 이 수업을, 내가 해주는 수업을 똑바로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네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2학년까지 갈 것도 없어. 니네 1학년 2학기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자, 내가 지금 세볼게요. 유리함수 배우고요. 무리함수 배웁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앞에서 배웠던 원도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2학년 때 배울 3차 함수, 4차 함수도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시킬 거고, 그 이후에 배울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도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함수, 로그 함수까지, 그리고 그 뒤에 배울 쌍곡선, 포물선, 타원까지. 지금 내가 손가락을 세면서 세고 있는데 한 1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니네가 앞으로 그려야 되는 도형들이야. 근데 이것들의 모든 중단원마다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들어있어. 근데 나는 그걸 굉장히 빠르게 생략하고 지나간다. 알겠지?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나중에 가서 좀 더 진도가 나가는데 수월합니다. 지금 배운 걸로 3년 내내 써먹습니다. 앞으로 내가 지금 얘기한 함수들을 너네가 그리고 풀 거란 말이야.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믿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823번 개념 익히기. 3,1을 마이너스 1,7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여기까지. 자, 그럼 이게 어떤 평행이동이냐 이거야. 그걸 먼저 찾아줘야 돼. 3,1이라는 점이 마이너스 1,7이 되려면 그러면 어떤 평행이동을 했을까? x축의 방향으로 어떻게 옮겼을까? 마이너스 4만큼. 그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어떻게 옮겼을까? 6만큼 옮겼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평행이동이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옮긴 평행이동이다 이거야. 자, 근데 요 직선으로 옮겼다 이거야.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함수에다가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함수에다가 적용을 할 때에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면 x 대신에 x 플러스 4를 대입해야 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6을 대입해야 돼요. 평행이동을 함수에다가 시킬 때에는 부호 반대로 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x랑 여기는 요 y 자리에다가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x 플러스 4 플러스 a 곱하기 y 마이너스 6 플러스 b는 0이다가 됩니다. 자, 이제 얘를 전개합니다. x 플러스 4 플러스 ay 마이너스 6a 플러스 b는 0이다가 되고 x 플러스 ay 마이너스 6a 플러스 b 플러스 4는 0이다로 고치면 이게 얘랑 똑같은 애다 이거야. 얘가 된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 위에다가 밑줄 그은 녀석이랑 똑같은 녀석이다 이거야. 그럼 이제 개수를 비교해보면 a가 y 앞에 있는 a가 5여야 돼요.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5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0대니까 b 마이너스 26이 되는데 걔가 마이너스 12와 같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그로부터 b는 14다 이렇게. 자, a랑 b를 서로 더하시오 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19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824번 볼까요? 자, 이런 평행이동에 의하여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 평행이동이 어떻게 평행이동 된 거냐? x한테 이만큼 더해졌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됐나요? 자, 근데 이 원이 된대요. 자, 요거 별표. 자, 얘들아, 선생님이 아까 평행이동을 함수에다가 적용시킬 때는 지금 x축으로 이만큼이면 x 대신에 x-2,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이면 y 대신에 y 플러스 5를 대입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 x랑 이 y에다가 다 넣을 생각하니까 토 나오지. 토 나와야 정상이야. 할만한데 이 생각 들면 약간 내가 변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요. 할만한데 이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아, 힘들다 싫다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 힘들다 싫다 생각이 들었으면 펜을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지. 맞아요? 자, 얘들아, 원이 평행이동을 할 때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다 치면 제일 중요한 점만 평행이동 시키면 되거든, 사실. 그 제일 중요한 점이 뭐야?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이 평행이동을 시키면 여기서 새로운 원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반지름이 변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반지름이 변하지 않으니 원의 평행이동은 또는 원의 대칭이동은 반지름이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심만 평행이동 시키면 된다. 또는 중심만 대칭이동 시키면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럼 중요한 건 중심이다 이거야. 그러면은 자, 여기 중심 한번 구해볼게요. 얘가 지금 일반형인데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되거든. x-2의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a에 여기서 이제 4 생기고 1 생기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됐나요? 알아들어요? 네. 플러스 5인가? 플러스 5 미안 플러스 5다. 됐죠? 네. 자,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주면은 이 녀석의 중심좌표가 2,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이 2,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얘의 중심과 일치해야 돼요. 그지? 그러니까 4, 마이너스 b랑 일치해야 돼요. 그죠?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자, 그러면 2 더하기 2 한 개 4여야 된다. 뭐 이건 당연한 거고 마이너스 1 빼기 5 한 개 마이너스 b여야 된다로부터 b는 6이다. 이렇게 b값을 구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있지. 평행이동 시킨다고 해서 원의 반지름이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 15년쯤 전에는 축소 확대도 했었어요. 학생들이. 그러면 이제 반지름이 변했지. 근데 너희들은 안 해. 알겠어요? 정말 하늘에 감사하세요. 축소, 확대, 회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이 반지름이 뜻하는 게 요 반지름이 뜻하는 녀석과 같아야 돼요.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3과 같아야 된다. a는 2다. 이렇게. 자, a랑 b를 서로 곱하시오 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 12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825번의 대칭이동 문제입니다. 주어져 있는 직선을 y축에 대칭이동했대요. y축 대칭이동 시켰으면 x의 부호가 반대거든. x의 부호 반대. 그러면 y는 2x 플러스 k. 자, 이게 y에 대한 대칭이동을 시킨 직선이야.
근데 얘가 4,4를 지난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4,4를 대입해서 참이 돼야 돼. 그러면 4는 8 더하기 K다. 그럼 K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26번. 주어져 있는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어쩌고 Y축의 방향으로 어쩌고 Y는 X에 대해 어쩌고 막 이렇게 자 이렇게 여러 번 시키잖아요. 여러 번 시키는 건 차분하게 하세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귀찮은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Y는 mx 플러스 2. 자,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는 X에 대한 대칭 을 시켰더니 그 녀석이 4,3을 지난대. 일단 여기까지 한번 시켜놔보자. 알겠지? 자,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이면 X 대신에 X-2가 들어가면 되니까 Y는 M에 괄호 열고 X-2 플러스 2.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면 Y 대신에 Y 플러스 3이 들어가니까 Y 플러스 3은 M에 X-2 플러스 2. 자, 그 다음 단계가 Y는 X 대칭 이동이 시키래요. Y는 X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X랑 Y의 자기를 바꾸라 그랬지. X 플러스 3은 M에 Y-2 플러스 2. 자, 이렇게. 자,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얘가 시키는 3단계를 다 한 녀석이야. 근데 얘가 4,3을 지난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4,3을 대입을 해도 참이어야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4 더하기 3은 M 곱하기 3 빼기 2 더하기 2다. 그러면 M은 5다. 이렇게 나와요. 안 어렵죠? 여기 뭐 쉽습니다. 한 개도 어렵지 않아요. 자, 요거 827번 한번 볼까요? 그냥 빠르게 한번 풀까? 자, 이걸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그러면 3 더하기 2, 마이너스 4 더하기 2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5, 마이너스 2. 두 개 서로 더하시오. 그럼 3이 정답이겠지. 자, 이런 식의 아주 쉬운 평행이동 문제가 니네가 이제 기말고사 때 시험을 보러 가면 1번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담합니다. 분명히 1번에 있어요. 잘 봐라. 이것도 1번이지. 잘 봐. 이거 이 학교 시험지 1번이라고 적혀있죠. 넘어가 볼까? 이거 이 학교 시험지 2번이라고 적혀있죠. 맞아요? 그리고 쭉 넘어가 볼까? 832번에 요거 이 학교 시험지에 4번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앞장에 다 몰려있을 거라고. 이 쉬운 게.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거 번호는 지웠는데 왜 번호가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여기는 이 아주 쉬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너희들 시험지의 맨 앞장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점수를 2점이든 뭐 3점이든 받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있을까? 뭐 예를 들면은 835번 정도 4,1이라는 점이 있는데 X축과 Y는 X의 대칭 이동한 점을 BC라고 하겠대. 그러면 자 4,1이 있는데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B점이 되고 Y는 X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C점이 된대. X축 대칭 이동은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4,-1이고 Y는 X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XY 자리 바뀌어야 되니까 1,4야.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찾아라 이거야. 알겠죠? 자, 그럼 무게중심 앞에서 배웠잖아. 3분의, 3분의. 우리 내분점, 외분점 할 때 배웠죠? X 더하기 X 더하기 X. 그러니까 4 더하기 4 더하기 1. 이게 Y 더하기 Y 더하기 Y.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4.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3분의 9니까 3, 여기는 3분의 4. 3,3분의 4다라는 무게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응용해서 나와봤자 뭐 이 정도? 알겠죠? 나머지는 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자 839번 별표. 이게 이제 옛날에 한창 핫하게 여러분들의 시험지를 달궜던 문제죠. 어떤 직선이 어떤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요. 자, 어떤 직선이 어떤 원의 넓이를 2등분한. 지금 이 하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줘야 되겠느냐. 그 직선이 이 원에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
그렇지. 어떻게 생겨먹은 직선이든 간에 원의 중심을 지난다. 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 요거 뭐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해볼까? 자, 사각형. 어떤 직선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 그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 대각선의 교점을 지난다. 알겠죠? 대각선의 교점을 지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해야 되는데, 어떤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 그러면 그 직선은 반드시 한 꼭지점과 무게중심을 지난다. 한 꼭지점, 무게중심. 근데 여기서 이제 무게중심 대신에 여기를 지나도 괜찮아요. 그래서 대변의 중심을 지난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세 가지입니다.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중심을 지난다.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대각선의 교점을 지난다.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한 꼭지점과 무게중심 또는 한 꼭지점과 대변의 중심. 알겠지? 자, 요거는 적어 두시고 되게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 편입니다. 시험 문제. 이거는 실전 편이야, 실전 편. 알겠죠? 실전이야, 실전. 이 녀석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출제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풀어봅시다. 자, 이 직선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러면 x축으로 a만큼이면 x-a를, y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이면 y 플러스 a를 여기랑 여기다 대입해주면 돼요. 그러면 x-a 플러스 2 곱하기 y 플러스 a는 4다란 직선이 되는데,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이 원의 중심 마이너스 3,2를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여기다 2 대입해서 전개해주면 4 플러스 2a는 4다. 그러면 a는 3이다. 이렇게 a의 값을 구해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843번 정도 볼까요? 자, 이 원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자, 얘들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의 평행이동은 누구를 보라 그랬어? 원의 평행이동은 원의 중심. 알겠습니까? 원의 평행이동은 원의 중심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원을 보도록 하니까 0,2예요. 근데 얘가 평행이동을 했더니 이 원의 중심인 마이너스 1,0이 됐대. 중심 보고 판단하세요. 반드시. 알겠지? 자, 그러면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야. 근데 이 평행이동을 여기 주어져 있는 직선에다가 시켰더니, 자, 그러면은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해줘야 되지. 2 곱하기 x 플러스 1 마이너스 5 곱하기 y 플러스 2 플러스 7는 0 이렇게 됩니다. 함수에다가 넣을 때는 부호 반대로 넣어야 되니까 걔가 얘가 된대. 그러면 전개해가지고 개수비교법 사용해주면 되잖아. 2x 마이너스 5y 플러스 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는 0이다가 되니까 위에 있는 애랑 아래에 있는 애랑 비교해보면 a는 2다, b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a랑 b를 곱하시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풀 건 아니지만 845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형으로 받았어요. 일반형으로 받은 이 원을 평행이동을 시켜야 된대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일반형을 뭐로 바꿔줘야 돼요? 표준형으로 바꿔주고 원의 중심을 평행이동 시켜주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